월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승문규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깐깐한 경제 꼬집어드리는 스마일보이 승문기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은퇴 후의 삶을 위한 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먼저 전문가님께서 직접 상담하신 사연 내용을 살펴보면서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60세 은퇴를 앞둔 남성입니다. 아내는 50대 후반으로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고요. 현재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중에 저희 부부 보험료로 1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생활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저는 옛날에 가입한 여러 건의 갱신형 암보험과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고 아내 역시 갱신형 보험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은퇴 후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보험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사연은 은퇴를 앞둔 60대 가장의 보험 고민이었는데 지금도 보험료가 100만 원이시고 갱신형이면 앞으로 더 오르니까 은퇴 후에 큰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분은 어떤 문제가 그럼 가장 시급했나요? 네, 사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네. 가장 눈에 띈 부분은 바로 과도한 갱신형 특약이었어요. 사연자분은 6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계셨고 배우자님이 40만 원 이렇게 합쳐서 월 100만 원이나 내고 계셨는데요. 정작 은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질병에 대한 진단비나 수술비 보장이 다소 좀 부족했고요. 대부분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인상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보험료를 100만 원이나 내고 계셨는데 지금 보장이 부족하다고 하셨거든요. 왜 그런 거죠? 네, 이 보장은 육각형, 골고루 딱 보장을 받으셔야 되는데 네. 이 종신보험의 특약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망 보장은 많았지만 생존 시에 받는 이제 보장이 다소 좀 부족했는데요. 이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 특약이 병원비를 돌려받는 실손보험, 질병이나 상해로 수술했을 때 받는 수술 특약, 그리고 4일 이상 입원했을 때 3만 원 받을 수 있는 입원 특약이 갱신형으로 되어 있었고, 다행히 암 진단비는 3천만 원이 비갱신형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비갱신보다 갱신형 특약이 많아서 초기 가입 당시보다 보험료가 지금 2배 가까이 인상된 상태였습니다. 네. 지금도 2배나 올랐는데 네네. 앞으로는 더 오르겠죠. 맞습니다. 네. 이게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갱신형 보험은 처음에 가입할 때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일정 기간마다 보험료를 다시 산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3년 만기면 3년마다 보험료가 변동되고 10년 만기면 10년마다 이 변경이 되는데 이때 반영되는 요소가 바로 이 연령의 증가와 그리고 의료비 통계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수록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고 실제 진료비도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보험사는 이런 위험률 상승을 반영해서 갱신 시점마다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는데요. 특히 사연자분처럼 종신보험에 부과된 갱신형 특약의 경우에는 주계약인 사망보장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특약보험료만 계속 인상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입 초기보다 전체 보험료가 2배 이상 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담 없는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60대가 되면서 감당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된 거죠. 네.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갱신형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지금 거의 많은 부분들이 갱신형 특약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게 가장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네. 이분이 가지고 계신 갱신형 상승의 주범은 바로 실손보험이었어요. 정확히는 2세대의 실손보험을 가입 중이셨는데 2013년 4월 이후에 특약 형태로 판매된 1년 갱신 15년 만기 구조의 실손이었습니다. 즉 2013년도 4월에 가입을 했으니까 2028년 3월이 되면 시중에 판매되는 실손으로 재가입을 해야 되는 구조의 상품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2세대 실손이 지금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다 보장 금액이 크다 보니 갱신 주기마다 이 30% 정도 올라서 이 실손이 보험료 인상의 주범이 된 거죠. 저랑 실손 가입하신 게 지금 비슷한 것 같은데 아, 저도 그래요? 2배 이상 올랐거든요. 지금. 그쵸.
벌써 이분- 두 배 올르셨습니까? 네. 네네. 근데 그게 저 때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아무리 병원 안 가도 그 그 가입한 뭐, 보험사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이제 실손을 많이 네. 쓰게 되면 그 실손에 대해 손해율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 가입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분담을 하게 되는 아, 거죠. 누구야? 네. 내 동년배 중에 누가 병원 그렇게 많이 갔어? 아 근데 정말 이분들은 그러면 얼마나 오른 거예요? 네, 사연자분이 처음에 가입하셨을 때는 보험료가 3만 원 정도였어요. 실손 보험만. 근데 지금은 실손 특약만 12만 원 정도 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경우는 미리 4세대 실손으로 조금 전환하는 걸 고려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오른 분들은 실손보험으로 빨리 바꿔야 되는 건가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이분이 가지고 계신 건 2013년 4월 이후에 가입된 15년 만기 실손이었잖아요. 네. 이 구조는 2028년이 되면 만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동 재가입이 필요한데 2세대 실손으로 다시 가입시켜 주는 게 아니라 그때 판매되는 실손으로 재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말에 5세대 실손이 이제 나온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5세대 실손이다 그 당시에 그러면 5세대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라면 4세대로 미리 전환해 놓은 것도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4세대로 전환하게 되면 이 2028년까지 기간이 한 2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몇 년간 보험료를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 4세대가 2세대에 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하니까요. 네. 근데 2세대 실손 가입자들은 모두가 다 15년 만기 상품이에요? 무조건 전환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2세대 실손도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아, 3년 갱신 100세 만기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네. 3년마다 보험료가 오르지만 동일한 보장을 100세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연자분은 2세대 실손 중에서도 15년 만기 상품이기 때문에 어차피 몇 년 뒤에 바뀌니까 미리 바꾸게 되면 보험료를 다운을 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다만 전환하시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네, 현재 치료를 받고 있거나 통원 치료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현재 충분히 실손 혜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환을 늦추는 게 좋습니다. 음, 하지만 건강해서 병원을 1년에 한두 번 가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보험료가 아깝기 때문에 네. 전환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사연자분의 이야기로 한번 내용 들여다 볼게요. 자, 그러면은 문제가 일단 많았는데 실손도 가장 크게 갱신형으로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사연자분은 실손을 지금 전환을 하신 상태인가요? 네, 이분은 병원을 일단 잘 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더 아까우셨네요. 네, 기존에 갖고 계셨던 2세대 실손 특약만 4세대로 전환을 하셨는데요. 네. 이 실손 전환만 했는데 월 보험료가 10만 원 정도 절감이 되셨어요. 여기에 더해서 함께 가입됐던 입원 일당 여기 4일 이상부터 주는 것들은 네. 좀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총 15만 원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사망보험금 2억도 있으셨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은 2억 정도가 필요 없는 것 같다. 1억 정도로 감액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감액을 하셔서 그리고 유지를 한 거거든요. 요게 감액 완납이라는 완납은 다 내는 거 거고 아니에요? 감액은 또 아는 척했다. 감액은 줄이기만 한 겁니다. 1억으로 사망 보장을 이제 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고. 보험료 자체는 내기는 하는데 맞습니다. 보장금을 줄였다. 네. 아, 그래서 보험료는 기존 65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38만 원 절감했는데요. 오늘 동키 분들에게 특히 강조해 드리고 싶은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실손보험은 유지보다 전략적 전환이 해답이 될 수 있다. 보험료가 과도하게 오른 15년 만기 2세대 실손을 4세대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갱신형 특약까지 정리하면 보장은 지키면서 보험료 절감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로 일단 실손 보험은 유지보다는 전략적인 전환이 해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2세대 실손 보험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전환을 해라라가 아니라 만약에 통원 치료를 자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세대 실손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혜택을 조금 잘 이용하실 필요가 있고 오늘의 사연자분처럼 1년에 병원을 한두 번 가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는 게 보험료에 비해서 너무나 적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건강관리를 잘 하신다라는 전제 하에서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시면 정말 큰
보험료를 아끼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부가적으로 첨부가 되는 갱신형 특약 같은 것들도 필요 없는 부분,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부분들은 삭제를 한다라면 더 보험료를 아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내가 다른 방법으로 아낀 보험료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마련이 될 것 같고요. 자, 방송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나도 이참에 점검을 받아봐야겠다. 오늘은 내가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 그동안 돈키호테 함께하면서 내가 이것저것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체크해놓은 걸 바탕으로 승문규 전문가에게 요구할 거는 요구하고 또 궁금한 거는 바로바로 물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12시 방송 끝나기 전까지만 샵 0999로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연자분 당사자께서는 사실 몇 가지 건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손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맞습니다. 갱신형은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었고 또 필요 없거나 중복되는 특약들은 우리가 그 주 계약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는 건들지 않으면서도 삭제도 가능하다는 걸 동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점검을 했는데도 정말 많은 보험료가 아껴졌어요. 그러면 사연자분 아내분 보험은 또 어떻게 점검이 됐을까 살펴보고 싶네요. 네, 아내분도 동일한 보험을 가입 중이었거든요. 네. 종신보험의 특약 형태로 가입되어 있었고 아내분도 마찬가지로 병원을 거의 안 다니세요. 그래서 동일하게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해드렸고 사망보험금은 가장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본인이 판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장례비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1억 원 가지고 계셨는데 이 부분을 3천만 원으로 대폭 감액을 했고요. 그래서 보험료는 기존 3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25만 원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대폭 절감이네요. 맞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기존에 두 분이 100만 원 내셨는데 이제는 합쳐서 37만 원 정도가 된 거니까 63만 원이 절감이 된 거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료는 확 줄였는데 또 100만 원이나 내시면서도 보장은 부족하다라고 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또 어떻게 채워주셨나요? 네, 우선 암 진단비는 비갱신형으로 잘 되어 있어서 기존 보장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네. 대신 치료비가 조금 없으셨어요. 최근에 이제 암 치료도 비급여 항암 치료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중입자 방사선 치료와 표적 항암 치료비를 좀 넣어드렸고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보장 범위 넓은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비와 수술비는 조금 보완을 해드렸어요. 또 간병인을 사용하면 간병 일당을 받을 수 있는 간병인 보험도 보완을 해드렸는데도요. 부부 모두 건강하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보완이 가능했습니다. 보험료는 두 분 합쳐서 이 모든 보장이 15만 원으로 보완이 가능했습니다. 사실 그 나이대가 그렇게 낮은 연세 때는 아니신데도 맞습니다. 두 분이 지금 중입자 표적 항암 치료 당연히 그리고 뇌혈관 심장 질환은 보장을 넓게 이렇게까지 보장을 해주시고 또 간병인까지 보장을 해주셨는데 두 분이 15만 원 정도로 보완이 가능한 방법이 있네요. 맞습니다. 자, 일단 보험료도 엄청나게 줄이면서 보장은 다 채워주셨어요. 48만 원, 거의 50만 원 반으로 줄여주신 거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은 보험료가 52만 원이니까 이게 그래도 많지 않느냐 이렇게 네.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조금 많았어요. 하지만 이 종신보험도 오랫동안 내신 거여서 앞으로 5년 정도만 더 내시면 완납이 되기 때문에 네. 5년 뒤에 은퇴 시점이잖아요. 65세 정도 되시니까 네. 이때는 이 시점이 되면 이번에 새로 추가한 건강보험과 간병보험 15만 원과 부부 실손보험 정도만 납부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은퇴 이후에는 보험료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만약에 상담 안 받으셨으면 기존 보험이었으면은 은퇴 후에도 평생 그 100만 원보다 점점 매년 갱신 매년이 되셨으니까. 아니라 매달 오르는 보험료를 내셨을 텐데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존 보험 중에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맞습니다. 필요 없거나 중복이 되는 부분은 왜 아깝게 그거를 그냥 두세요. 조정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렇죠. 혹시라도 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동키 여러분들이
보험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보험에 작은 문제점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지금 해결하시는 게 10년, 20년 후를 생각하시면은 다행이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잘 도와주셨네요. 뭐 좋은 플랜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남은 돈들은 또 저축 플랜을 좀 짜드렸는데요. 네네. 먼저 종신보험 감액을 통해서 나온 해지환급금. 이 돈은 ISA 계좌 3년 만기가 되면 비과세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은행 걸로 만들어서 정기예금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렸어요. 요거는 예금자 보호 다 되는 거죠.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아. 연한도 2천만 원까지. 아, 근데 투자 상품을 넣으면 예금자 보호하고는 관계가 아, 없습니다. 네네네. 네네. 예금으로 가입하시면 어찌됐건 2천만 원에 예를 들어서 3% 금리다. 그러면 60만 원이잖아요, 매년. 네네. 그럼 3년이면 한 18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이 180만 원에 대해서 세금 없이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각각 2천만 원씩 만들기를 좀 추천드렸고요. 네. 매월 절감한 보험료 48만 원은 5년 납 10년 만기 연금보험에 가입해서 목돈을 좀 마련하셨는데요. 5년 동안 내시는 돈은 2,880만 원이었는데 10년 시점에는 3,744만 원. 즉 이자가 엄청 많잖아요. 네. 이 돈을 타시게 됩니다. 이 돈도 비과세로 타시게 되는 거예요. 음. 이 절감한 돈과 보험료 납입해서 남은 돈으로 의료 예비비를 만들 수 있는 재원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어떤 뭐 목돈을 정기 예금에 넣는다. 아니면은 내가 적금처럼 매월 일정액을 뭐 장기간 넣는다 했을 때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이자만 따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세금이 당연히 빠지게 되는데 그런 세금 부분까지도 하나도 아깝지 않게 잘 챙겨주시는 방안을 지금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도움 많이 되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 더 기다리면서 있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